승무패 21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레알 마드리드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주포 공격수 벤제마 선수의 골 감각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한 벤제마 선수이고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라이벌전에서도 3골을 몰아친 벤제마이기 때문에 이 벤제마 선수의 골 결정력이 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비아레알은 주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최근에 비아레알이 측면 자원인 추쿠에제와 피노 선수의 컨디션이 좋고 이 모랄레스라는 백업 공격수 역시 모레노 선수가 빠져 있는 가운데 특유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 누수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레알과의 경기 이후에 다음날 안첼로티 감독이 훈련을 갖지 않고 온전히 체력 회복에만 집중을 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수단이 체력 안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우선 올 시즌 레알이 비아레알과 총 2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라리가 경기에서는 비아레알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면서 1대2로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물론 구강컵에서는 레알이 비아레알을 상대로 3대2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팽팽했던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레알이 구강컵 경기를 치른 다음에 이어진 라리가 경기 성적이 1승 2무 1패로 다소 좋지 못했는데 그 1패가 다름 아닌 비아레알 원정 1대2 패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알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전 이후에 다가오는 목요일 첼시와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도 굉장히 빡빡한 부분이 있는 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픽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레알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픽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 바야돌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올 시즌 라리가에서 홈발을 굉장히 많이 받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홈 어드밴티지 랭킹인데 이 바야돌리드가 홈발을 라리가에서 가장 많이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당 평균 승점이 홈에서는 1.54점인데 원정에서는 0.57로 떨어지는 바야돌리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홈에서는 경기력이 굉장히 올라오는 바야돌리드이고 마요르카 역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바야돌리드 원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또다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요르카가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 라리가 6연패를 당하고 있는데 6연패 과정에서 5경기가 무득점이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특히나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마요르카의 홈에서 펼쳐졌던 양 팀의 첫 맞대결에서 마요르카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경기 막판까지 0대0으로 가다가 이강인 선수가 처리한 날카로운 프리킥 세트피스에서 마요르카가 극장골이 나오면서 1대0으로 신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바야돌리드가 마요르카를 상대로 9경기 7승 1무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던 매치업이고, 특히나 직전 맞대결 당시에는 최근에 바야돌리드 이적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야돌리드의 사일 라린이라는 공격수가 영입이 되기 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일 라린이라는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라린 선수가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5골을 넣어주면서 이 바야돌리드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최전방 골 결정력을 해소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린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수비적인 측면에서 바야돌리드가 최근에 흔들렸던 것이 주전 골키퍼 마십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여파가 굉장히 컸는데, 이 마십이라는 골키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에서 선방 지표가 굉장히 좋은 골키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부상에서 복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수비적으로도 바야돌리드가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바야돌리드가 마십 골키퍼가 빠졌던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실점이 무려 14실점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마십 선수가 돌아오게 된다면 골문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마요르카는 주전 수비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쪽에 부상 결장자가 많기 때문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바야돌리드가 감독까지 바꾸면서 감독 경질 버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바야돌리드 특유의 홈발과 상대 전적의 우위, 마요르카의 원정 경기력 기복, 바야돌리드의 주전 골키퍼 마십의 부상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점, 영입생 공격수 사일라린이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바야돌리드가 오랜만에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리즈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로이 호지슨 감독이 다시 돌아온 크리스탈 팰리스가 직전 레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극장골 승리를 거두고 리그 13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호지슨 감독의 축구가 선수비 후 역습, 롱볼을 활용한 실내 축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레스터를 상대로는 전반에만 슈팅 20개를 때리면서 총 31개의 슈팅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를 했던 호지슨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양 팀의 파울 통계인데, 이 수비 상황에서 파울이 굉장히 많은 두 팀이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세트피스 기회를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격력이 리즈가 세트피스 득점 8골, 크리스탈이 9골이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서 세트피스를 내주게 될 경우에는 양팀 모두 세트피스 한 방으로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세트피스를 디테일하게 봤을 때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킥 상황에서 다이렉트 프리킥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자원이 이 올리세나 에제 같은 날카로운 프리키커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 크리스탈 쪽이 옵션적으로는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수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리즈는 실점이 9골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편인데,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상당히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세트피스 기대 실점은 11골이 넘는 팀인데 실제 실점은 4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실점값에 비해서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술 상성적으로도 리즈가 홈에서 압박을 가하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효율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가져가는 구도가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제가 리즈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리즈가 최근에 해리슨 선수를 필두로 한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 고질적인 약점이 있는 크리스탈을 측면에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윌프리드 자하 선수가 지난 경기 전반전만 치르고 교체 아웃이 됐는데 사타구니 쪽 부상이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포 공격수 자하 선수가 결장이 되게 된다면 리즈 원정에서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무승부가 적지 않은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가면서 홈팀 리즈 쪽으로 가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베티스와 카디스의 경기인데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플레이메이커 페키르 선수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된 가운데 그래도 최근에 징계로 결정이 됐었던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가 현재 징계 유예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카날레스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중원에서 어느 정도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베티스가 최근에 부진했었던 주포 공격수 이글레시아스 선수가 리그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면서 조금은 골 감각을 되찾은 점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 홈 경기 10경기 무패를 달리다가 직전 세비야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홈 무패 행진이 끊겼는데 원정에서는 카디스가 리그 5경기 2무 3패로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라리가 공식 세이브 통계인데 이 골키퍼들 중에서 라리가 세이브 랭킹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카디스의 주전 골키퍼인 레데스마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데스마 선수가 25경기에서 세이브가 105번으로 가장 많은 선방을 기록하고 있는 골키퍼인데 이 선수가 최근에 출전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로서는 굉장히 골문이 헐거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빈공을 보여주는 카디스인데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절반으로 감소가 되는 공격적인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베티스가 맨유와의 유로파리그 2연패를 제외하면은 라리가에서는 4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경기 베티스라는 점에서 한번 믿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카디스가 강등권 싸움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베티스 역시 현재 치열하게 유럽 대항전 티켓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 못지않은 동기부여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카디스의 주전 골키퍼 레데스마 선수의 결장을 근거로 홈 베티스를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날의 빅매치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아스날로서는 현재 주전 중앙수비수인 살리바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상당히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리바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백업 수비수 홀딩 선수가 출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스날이 수비적인 리스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홀딩 선수가 살리바 선수가 결장이 됐던 리그 2경기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준 것은 고무적인데 다만 2경기 모두 아스날이 홈경기였고 상대가 리즈, 크리스탈, 리버풀보다 체급이 낮은 팀들이었기 때문에 리버풀 원정에서도 홀딩 선수가 살리바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줄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지만 당시에 주전자원들을 대거 빼는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이번 아스날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체력적인 비축이 어느 정도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홈구장인 안필드에서는 9승 3무 1패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미 리그 홈 경기에서 맨시티에게 1대0 승리, 뉴캐슬에게 2대1 승리, 첼시와 0대0 무승부, 맨유에게는 무려 7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그때 그 시절 리버풀의 위용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상으로도 올 시즌 아스날 원정에서 아쉽게 2대3으로 패배를 당한 것을 제외하면은 아스날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던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버풀이 직전 첼시전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어느 정도 주전자원들의 체력을 비축한 부분과 아스날의 수비수 살리바 선수의 출전 여부 불투명, 그리고 리버풀 특유의 홈발과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리버풀 사이드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알메리아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 알메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이 현재 승점이 27점으로 동률,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가 주포 공격수 투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그래도 이 투레 선수가 빠진 리그 2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리가 홈발 랭킹인데 발렌시아가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고 알메리아 역시 네 번째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양 팀의 맞대결에 있어서 홈 경기 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원정팀 발렌시아의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인데 최근에 발렌시아가 원정 9경기에서 무려 2무 7패, 7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는 올 시즌 라리가 1승밖에 없는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한 발렌시아라는 점에서 알메리아가 충분히 홈발을 받을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이 올 시즌 고전하는 이유가 비슷한데 바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양팀의 골 결정력 통계인데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24.97골인데 실제 득점은 22골이 그치고 있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이 22.32골인데 17골에 실제 그치고 있기 때문에 알메리아보다도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부족한 골 결정력을 그래도 세트피스에서 만회를 하고 있는데 이 세트피스에서도 알메리아가 발렌시아보다 한 수 위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전체 2등을 달리고 있고 발렌시아는 6골로 알메리아보다 3골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수비 면에서도 알메리아가 세트피스 실점이 6골, 발렌시아가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근소하게 발렌시아가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양팀의 맞대결이 2대2 무승부로 발렌시아의 홈에서 끝이 났는데 알메리아가 그때도 발렌시아를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이 알메리아가 직전 셀타비고 원정에서 깜짝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셀타비고를 상대로도 선제골을 세트피스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메리아가 최근에 세트피스 키커인 로베르토네 선수가 이 킥 감각이 굉장히 좋고 올 시즌 라리가에서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세트피스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발렌시아는 이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가 시즌 초반에 PSG로 이적이 된 이후에는 확실한 세트피스 키커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세트피스 공격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주포 공격수 카바니 선수가 최근에 부상 등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 역시 발렌시아에게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알메리아 특유의 홈발과 발렌시아의 떨어지는 원정 성적, 알메리아의 세트피스 한방 등을 고려한다면 알메리아가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3번 경기는 알메리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라요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라요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차이는 바로 최전방 해결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요의 골 결정력 통계인데 라요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19.22골인데 실제 득점은 18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최전방 공격수 카메오 선수와 팔카오 그리고 라울 데 토마스 선수의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반면에 아틀레티코는 그리즈만, 모라타 선수의 한 방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10월달 라요가 아틀레티코 원정에서 극장 페널티킥 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데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가 5대5 팽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빌바오와 상당히 비슷하게 강팀들을 상대로도 특유의 전방 압박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경기력 자체는 좋은데 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를 가져가는 이유는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잘 나가다가 한 번씩 뒤통수를 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리가 11경기에서 8승 3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인데 다소 무패 행진이 긴 듯한 느낌이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라요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10번의 무승부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다는 점과 떨어지는 최전방 골 결정력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짠물 수비를 고려를 한다면 라요가 이번에도 아틀레티코의 골문을 쉽게 뚫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리그 11경기 무패 과정에서 무려 7경기가 무실점 경기를 했을 정도로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난 상황이고 무엇보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좋은 팀인데 아틀레티코는 세트피스 실점도 3골로 최소 실점 공동 2위를 달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저득점 무승부가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단통픽으로는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 라요가 올 시즌 최다 무자비임에도 불구하고 귀신같이 리그에서 3연무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데 올 시즌 전에도 라요가 리그에서 3번의 2연속 무승부 다음에 3연무 문턱에서 귀신같이 3연무는 한 번도 기록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적인 측면과 최근의 경기력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는데 단통 픽으로는 라요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